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 81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는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어제 나왔던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결론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외 활동 중단, 자, 그리고 의혹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해소해 달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 달라, 그리고 임명 진행 필요성과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여기에는 의사들 단체도 있습니다. 자, 여야, 정부와 의사,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이탈, 자,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2,00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를 출범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따로 뭐 할 이야기가 없다,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인적 쇄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 이름을 말해달라, 정진석 실장에게 이름을 말해달라, 이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칭하는 인물이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마치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에게 브리핑을 좋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브리핑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이 조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11월 2일날 남대문 인근에서 대규모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전당대회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고 연설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급한가 봅니다. 자, 똥줄이 탄다. 똥줄이 탄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11월 15일날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는 담당 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11월 25일 날에는 이정교사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담당 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유죄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100% 가까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세적입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하겠다는 이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 징검다리로 우선 만만한 김건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는 지금 뭐 국민의 욕바지가 돼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약한 고리를 계속 공격을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걸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국민의 민심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꿈꾸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하야로 몰고 가서, 자, 이런데, 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탄핵 하야를 떠들어도 법 위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될 때,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탄핵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분노케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는 주로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법,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야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은 왜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나 하는 겁니다. 신속한 재판, 원래 법원의 가장 핵심은 신속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체를 규명하더라도 재판이
늦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형을 다 살고 나와가지고 그때 판결을 해보니까 아 그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신속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쪽 아닌가. 지금까지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황운하도 그렇고 재판 지연 때문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이 황운하는 이미 4년 동안 배지를 달았고 또다시 배지를 새로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이렇게 배지를 달고 있다. 자, 그래서 2심에서도 조국 같은 경우는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지금 대부분 확정 판결이 늦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지를 달고 있는 그야말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배지를 달고 자 200여 가지나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아주 기이한 구조.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이재명 같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지금 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를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탄핵을 하겠다. 자,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박규택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재판 지연 사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대법원은 3개월 해서 대법원까지 전부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벌써 2년 2개월째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3, 자, 선거법 관련해서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대법원 3개월 이렇게 이 1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내에.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그동안 왜 이렇게 끌어왔냐 이 말입니다. 자, 국회 국정감사위에서는 야권들 특히 야권의 상임위원장들이 국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자, 이 야권에 유리한 정인에게는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라. 또 물어볼게.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이 여권의 정인에 대해서는 발언이 끝났다. 자, 그러면서 태도를 지적하면서 태도가 왜 그러냐. 바로 앉아라.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야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야권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자, 막말하고 자, 공격하고 그런데 여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품이 있고 이 채통 지키고 자, 그래서 태도가 올바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깨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은 전쟁과 같이 계속해서 양쪽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놓고 양쪽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품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느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는 회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걸 회피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막은 사람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자, 정청래는 그건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 회의를 해보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계속 있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그 대거 여기 법사위에 앉아 있어서 여기가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모여든 로펌 같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거기도 끄떡없이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독주를 하고 있고 여기 가방위에서는 최민희가 독구를 하고 있는 폭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가방위에 박정훈 의원이 그야말로 속 시원한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 시간에 최민희와 가방이의 운영 방식, 자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방식에서 너무나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막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가 아니 그렇게 신상 발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질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지 않으면 뺏겠다, 이게 질의다, 이렇게 박정훈 의원이 답했습니다. 질의 아니다, 이게 질의다, 이게 질의다. 어떻게 그게 어떻게 질의냐 이렇게 물으니까 박정훈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박정훈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쭉 보니까 정청래가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최민희가 해오던 방식을 지금 박정훈 의원이 지금 빨리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질의예요. 야당 비방 그만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박정훈 의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용감하게, 당당하게. 자 어제 검찰의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나와서 온갖 증언을 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명태균과 그리고 김영선 씨에 대해서, 자 명태균과 그리고 김영선 씨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도 개입했고 뭐 이 주술적이다, 이런 꿈도 꿨다, 해몽도 하더라, 인사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황당무계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미리 강혜경 씨의 내용을 다 듣고, 자 그래서 짜고, 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맞냐,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는데 맞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혜경 씨하고 지금 이 야당 의원들과 입을 맞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지금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양쪽에다 입을 맞춰준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자 그 내용들이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뭐 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통화를 그렇게 했다더라, 스피커폰으로 그렇게 들려줬다 하더라.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굉장히 타격적인 것인데, 자 이게 지금 국감장에서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을 마음대로 펼치고 있다. 지난번에 이하영이 나와가지고 엉터리 가짜 막 폭로를 하듯이 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제 이런 증언을 했던 강혜경 씨가 나가면서 한 얘기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마치고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자 아니 증언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실망을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야당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가 이들에게 자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 대답을 해줘 가지고 그래서 하겠다 하는 걸, 이게 딱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강혜경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도 시원하고요, 조금 눈물이 나와요,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저는 힘을 내가지고 실망 안 시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망을 안 시켜드린다, 이게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자 왜 실망을 안 시켜드린다 이 말을 했을까요? 자 그렇게 짜놓은 그런 각본대로 가는 것 아닐까, 실망 안 시켜드린다. 자 윤석열은 장님무사. 자 여기 보면은 강혜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 부리기라는
이제 주술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짜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속에 간 공감대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러니까 강혜경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장님무사, 어깨 올라탄 주술사, 이걸 먼저 꺼낸 사람이 지금 강혜경 씨가 아니고 민주당의 이성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